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내용을 좀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고, 추가적으로 LNF라든지 삼성 SDI 이러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LNF와 삼성 SDI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피지컬 AI,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UAM 등 미래의 사회는 전기화 시대로 좀 나아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 없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나타나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 및 저장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ESS, 이 ESS로 반등의 시작을 만들어 줬었던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전환을 통해서 연간 280억 달러, 280억 달러, 유럽은 80억 달러를 절약하는 등 에너지 전환의 이득이 막대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알고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은 뭐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벌써 유럽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을 하는 이러한 부분이 좀 있었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이란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원유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도 100달러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10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이러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원유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사고 있었는데, 금액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환을 하는데 솔직히 하루 이틀 만에 전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오래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뭐 등등등 많은 내용으로 인해서 전기가 엄청나게 막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별명으로 불리죠? 전기 먹는 하마다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뽑아 먹는 애들 중에 하나거든요. AI 혁신은 누가 전력 인프라를 빨리 추가하느냐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작년 글로벌 발전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 95%, 그러니까 올해 미국 발전원의 90%가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날 정도로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지금 어때요? 2차 전지에 대한 내용, 2차 전지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뭐 원전이나 가스발전소 건설에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는 1년 6개월 이내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딱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 리스크 때문에 시장도 엄청나게 롤러코스터장이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고요. 추가적으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있기 전에 시장을 주도하던 테마가 뭐였죠? 뭐 반도체였고, 뭐 로봇이었고, AI, 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이 주가를 급등을 시켜주고, 반도체가 정말 강한 수급이 나타났는데, 이거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테마가 바로 2차 전지다.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재료도 있지만 2차 전지 산업의 탈중국화예요. 탈중국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광물, 여기 써져 있죠? 원재료. 그죠? 소재 가공. 소재 가공을 할 수가 있지만, 소재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원재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거의 90%를 중국에서 받아왔죠. 중국에서 받아왔는데, 이제 탈중국화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전부 다 진행을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탈중국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도 반사이익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이 LNF. LNF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 계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스타플러스 에너지 라인을 LFP 라인 두 개로 좀 늘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LNF와 SDI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둘 다 LFP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네들이 올해 총 30기가와트 규모의 캐파를 완성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중국산 소재 사용이 점차 제한이 되면서 얘네들이 반사이익을 크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LFP 같은 경우에는 어느 차종에 들어갔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에 들어갔어요. 테슬라에 LFP 배터리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LFP 배터리가 우리나라도 만들어내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F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엄청나게 가성비 배터리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전기 차량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배터리 중에 하나인데 LFP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아예 독점을 하고 있었던 배터리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뺏어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제대로 보고 추가적으로 뭐가 된다? 완전히 턴 어라운드가 나와줄 수가 있다. 매출적인 부분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 턴 어라운드가 나와주면서 2차 전지의 고질병이었죠.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기업인 피노에 투자하는 거, 이 부분도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국내 LFP 양극재 업체들은요, 전구체 대부분을 중국 기업에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그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탈중국화였잖아요. 그죠? 탈중국화였는데, 이 전구체 관련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 2, 3위 탑에 전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전구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국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러한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탈중국화로 인해서 삼성 SDI가 어느 정도 전구체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확보를 해놓은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용 자체가 어떻게 나와주고 있냐면 이러한 부분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봤었을 때 테슬라 유럽 판매량 반등에 2차 전지주 동반 강세다 라는 내용까지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고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도 함께 나와주고 있죠. 2차 전지 1분기 저점 통과 기대 비중 확대 적기다. 이러한 내용까지 현재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ESS로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켜주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됐든 실적이었어요. 어쨌든 실적.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2023년도에 고점 찍고 나서 2024년, 2025년까지 쭉 밀리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주가가 눌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여러분들? 어닝 쇼크였습니다. 어닝 쇼크. 지금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LNF만 어닝 쇼크를 받은 게 아니었죠.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SDI도 그랬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를 받았었던 애들이 어닝 쇼크로 주가가 눌렸었던 만큼 얘네들 매출에 대한 성장이 분명하게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부각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 그리고 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나 우리나라, 일본 이런 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권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2차전지 관련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뭐 LNF다 그리고 삼성 SDI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LG엔솔이에요. LG엔솔. 지금 LG엔솔에 대해서 이슈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스페이스X 있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성의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할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준 건 없지만 이거에 대한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집중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LNF랑 삼성 SDI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9분 정도 드렸는데 9분 정도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네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응을 하면 저는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44만 원이거든요. 44만 원.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가 엄청 고평가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삼성 SDI는 고점 자체가 81만 원이었어요. 81만 원.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죠? 그냥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기대감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지금 눌리고 있었던 부분은 뭡니까? 어닝 쇼크.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닝 쇼크였단 말이야. 근데 요때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성장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된 거거든요. 성장의 시기다? 이제 성장이 이제 시작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F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이다, 고점이다, 뭐 이러한 수가 나와주고 있는데, 16만 원. 그죠? 저는 절대 고점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얘들도 34만 9천 원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급등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다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딱 보고 나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나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저는 꾸준한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3가지 종목을 선별을 해서 공유해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성공 투자하고 계신 분들,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상위 1% 트레이더들은 어떠한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4월 2일 날짜로 타점을 잡아드린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100% 무료 급등 주방이다 라고 작성을 해놓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는 100% 무료 급등 주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시면 시간 오전 7시 41분 그리고 7시 56분 8시 28분에 타점을 드린 만큼 항상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는 시간대에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도록 9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텔레그램방 스크롤을 올리고 내렸었을 때 이렇게 들개까지 다 되고 이모티콘도 실시간으로 찍히는 것을 봤었을 때 어떠한 조작이나 포토샵이 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고요. 첫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이 최고의 투자 채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오늘 윗꼬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윗꼬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들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해제가 진행이 되고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에 대한 공시가 나타났었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3번에 대한 요건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판화의 종가가 2일 전일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떻죠? 30% 상한가까지 달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얼마죠? 여러분들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재지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반영성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상한가 잔량이 300만 주가 넘게 잡혀 있는 거를 우리가 포착을 했고 시가부터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와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줬어요. 다시 한번 찔러주고 나서 윗꼬리를 달고 쭉 빠질 가능성이 정말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브리핑 남겨드렸고 타점까지 명확하게 남겨드리면서 대한광통신으로 오늘 10%가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13% 정도에 대한 수익을 챙겨드리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남선 알미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준봉이 한번 형성이 되고 나서 급등 패턴이 나와줬지만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었죠.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에 대한 제가 기준을 어디로 잡아드렸다? 여기 이전에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매집을 때려 박으면서 끌고 왔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집중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장기적으로 이어졌던 박스권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구간이 명확하게 좀 보였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 라인이었죠? 제가 체크를 해드린 기준봉 라인이었습니다. 기준봉 라인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주면서 완전히 돌파 시그널이 나와줬고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가 눌림목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뭐요? 기준봉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꼬리를 달아주면서 수급 처리가 들어와줬고 어때요? 여기서 급등 패턴 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와줄 정도로 완전히 돌파 시그널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까지 나와줬고 여러분들이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시원하게 수익을 챙겨드렸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린 만큼 확실하게 타점을 잡았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돌파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돌파 매매는 하지 않아요. 돌파 매매로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계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강조를 드리는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기준봉을 체크해라.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남선 알미늄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20% 정도에 대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이 LNF에 대한 흐름, 오늘도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준봉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기준봉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저항대를 완전하게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아래 꼬리로 수급이 들어와줬고, 오늘 강한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고, 여기서 삼각 수렴에 대한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기 평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급등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저항대를 완전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기준봉까지 형성이 되는 이러한 종목으로,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도 밑에 있는 지지라인을 명확하게 지켜주는 있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늘 추가적인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고, LNF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16.93%까지 급등을 하면서 거의 10% 정도에 대한 수익을 챙겨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승률 100%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도 13% 정도에 대한 수익, 남선 알미늄 20%에 대한 수익, LF 같은 경우에 17% 정도에 대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챙겨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50%에 대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렸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는 시간대에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어도 50만 원 정도에 대한 수익을 충분하게 챙겨갈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항상 연속성, 지속성이 있으면서 이미 매집이 완료된 그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도 다 쳐버리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방을 입장을 해보셔야겠죠.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댓글란 보시게 되시면 제 링크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옆에 있는 것처럼 초대형 호재종 받기,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를 해주시고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어떠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작성을 해주시고 나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와 함께 안내 한 분 한 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부 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선착순 50명만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타점 반드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삼성 SDI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 SDI 관련해서 핵심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솔직히 관망이에요. 지금은 솔직히 좀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사이드가까지 걸릴 정도로 급락을 하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사이드가까지 걸리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을 봤었을 때 지금 어때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엄청나게 많은 매도세를 때려 박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삼성 SDI에 대한 구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한번 찔러주고 눌렸다가 찔러주면서 머리를 만들었고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한번 어깨 라인까지 올라와 줬거든요. 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 전에 있었던 저항대를 완전하게 뚫어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완전히 시장이 눌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주가를 급등시켜주는 이러한 방산주라든지 뭐 해운주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2차전지나 반도체 테마 이러한 종목들은요 시장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린 거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한번 관망을 하면서 얘네들이 진짜 시장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눌리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어디를 체크를 해야 되냐라는 걸 봤었을 때 저는 요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준봉. 제가 보고 있는 기준봉은 딱 요 라인이거든요. 지금 이 라인인데 거래량이 완전히 터져 나와줬던 구간 중에 하나죠. 자, 거래량이 한번 터져 나와줬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에 대한 이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에 대한 매집이에요.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데, 자, 요 차트를 딱 봤었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준봉을 봤었을 때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으로 봤었을 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력들에 대한 매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거래량이 터져 나와줬을 때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 이 구간을 지켜주면 다시 한번 찔러주고 9.417만 3,500원을 찍어줬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예요? 거래량이 터져 나와주는 흐름이 없다라는 거야. 지금 세력들이 이만큼 매집을 진행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려줬으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나와주려면 거래량이 최대한 더욱더 많이 터져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좀 터져 나와줘야 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리스크로 다시 한번 눌릴 수가 있다. 제가 보고 있는 라인적인 부분은 지금 이 라인을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긴 하겠죠.
이 라인을 제일 중요하게 보긴 할 거고, 요 부분까지 내려왔었을 때는 저는 역대급 기회다. 역대급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겁니다.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까지 아직까지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린다라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를 제가 브리핑을 드릴 때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자, 이전 패턴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되는데, 큰 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 SDI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예전에 주가를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급등을 시켜줬는데, 여기서 시원하게 급등 포지션을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급등 포지션을 만들어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전에 있었던 저항대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에 있었던 저항대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쏘아 올려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얘들이 여기서 눌렸고 여기서 눌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눌렸었을 때 저항대가 얼마나 많이 생기죠?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급등을 했었던 것과 똑같이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구간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딱 여기에 와 있어요. 이 라인, 예전에 한번 구간에 버텨줬었던 라인, 요 라인에 와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 일단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텁게 쌓여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이 LNF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한 영향이 일단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테슬라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이 나와주면서 어디 구간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요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량을 일단 소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구간 자체는 일단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밑에 있는 바닥권 라인에 대해서 매집을 엄청나게 때려 박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준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매집을 어마무시하게 진행을 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매수 포지션을 잡고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 기준봉도 완벽하게 잡혔죠. 완벽하게 잡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2,800, 그죠? 2,800억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2,800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8천억이네요. 거의 8천억 정도가 들어와 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LNF 관련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만큼 저는 더욱더 급등 패턴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동일하게 저는 이 패턴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요 패턴.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SDI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주가를 급등을 해줬었던 이유는 뭐다? 그만큼 이전에 쌓여 있었던 저항 매물대가 없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저항 매물대가 많이 잡혀 있는 만큼 주가를 끌어올려줄 때 이 저항대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LNF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망을 하면서 이제 밑에 있는 라인, 요 라인을 지켜주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죠. 요 라인에 대해서 좀 자리를 지켜주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요, 이제 다시 관심을 주기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관심을 주기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 당장 AI에 대한 시대에 맞게끔 AI 다음에 대한 테마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AI가 시대가 왔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 2차 전지입니다. 무조건 AI도 전자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핵심 소재 중에 하나예요.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반드시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추가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죠?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전고체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남겨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LNF랑 삼성 SDI 여러분들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난 집중을 해보시는데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 제가 좀 전에 텔레그램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나와줬었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타점이 나와주게 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 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브리핑을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안겨드렸다라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셨을 건데, 이렇게 타점이 오게 되면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같이 이러한 타점 제공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고요. 옆에 있는 것처럼 텔레그램 방 입장 체크,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어떠한 영상 시청하셨는지 작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와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